10월 21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2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도 흐름이 너무 좋은데 알트 대장 이더리움도 드디어 결국 마침내 움직여주는 모습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트렌드적인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로 하여금 기대감을 더 키우고 있는 거죠. 무려 2,750달러 위로 올라서는 이 모멘텀을, 반등 모멘텀을 매우 선명하게 보여주다 보니까 알트 시즌의 포문이 이렇게 열리는 게 아닌가, 이런 기대감을 또 키우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분석가들 사이에서도 이더리움을 놓고 좀 뜨끈뜨끈합니다. 제이콥 캠필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지금 이더리움 4시간 차트인데 상단 트렌드 라인 지금 뚫어내려고 하고 있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는 이더리움에 주목을 해야 될 때다, 모두가 기다려온 순간이다, 이렇게 짤막하게 하지만 굉장히 좀 임팩트 있는 그림이죠. 이 차트 자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분석적으로 이더리움 기술 분석을 제시한 T 트레이더 앨런, 이런 게 진짜 기술 분석 좀 답다라고 전 개인적으로 느껴지는데, 초보자들이, 개미들이 바라보기에 너무 직관적으로 느껴진다라는 측면에서 이더리움 USD 페어랑 이더리움 비트코인 페어랑 딱 비교를 하면서, 이더리움이 지금 USD US 달러 페어에서, 그러니까 현물 가격이 대칭 삼각형을 벗어난다라면 이제 비트코인을 능가할 수 있다. 왜 그런지 봤더니 이더리움 BTC 페어를 봤더니 이더리움 상태가 지금 꽤 좋은데 여기만 벗어나봐 힘 받겠는데 뭐보다 비트코인보다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더 BTC 일간 차트를 보면 3개 이 지금 이거 말하는 거죠. 3 equal lows, 3개의 동일한 저점을 보여주고 있다. US 달러 기준 가격 추세선 바로 아래에 지금 이더리움이 자리하고 있는데 비트코인 대비 상당히 강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뚫어내기만 일단 하면 전반적으로 비트코인보다 더 나은 퍼포먼스를 보여준다라는 것은 이제 알트 시즌으로 갈 수 있는 문이 열릴 수 있다라는 것이다 라는 점을 더 선명하게 느끼게 만드는 부분이죠. 분석가 알리는 역시 일간 차트입니다. 이더리움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660달러가 유지된다라면 3300달러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정말 3000달러 위로 올라가는 거 너무너무 보고 싶죠. 지금보다 한 20-30% 정도, 한 25% 정도 받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더리움은 2660달러가 아니라 2750달러 부근에서 자리를 잡아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라나도 간단치 않아요. 정말 빵하고 움직여줬는데 이더리움이랑 지금 비슷하게 반등 모멘텀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 사이에 6% 넘게 반등을 해주면서 170달러를 터치를 해버렸습니다. 분석가 더문 같은 경우에는 솔라나 일간 차트를 통해서 솔라나는 곧 강한 펌핑이 나올 수 있다. 역 헤드앤숄더 패턴을 벗어나면 잠재적인 목표는 202.74달러다. 이게 벌써 158달러에 있던 게 168달러까지 반등을 했기 때문에 갈 거야, 제발 좀 가자. 알트 대장들 이더리움과 솔라나, 이 알트 대장 역할을 해주고 있는 두 개 종목이 잘 움직여주고 있다. 이 알트 시즌이 11월, 12월을 거치면서 한번 대착이 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더 커지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크립토 타이탄 같은 경우에도 솔라나 주간 차트를 통해서 엄청나게 전폭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야, 채널 뚫고 가자 요번 사이클 타겟 지점, 전체 타겟, 그러니까 내년 하반기까지 무려 1429달러가 가능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관전 포인트는 이번 사이클 전체, 그러니까 내년 하반기까지 봤을 때 이더리움이 과연 10,000달러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인가, 솔라나가 과연 1000달러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주목되고 있는 관전 포인트잖아요. 꽤 전폭적으로 솔라나 1400달러 가격을 제시하고 있는데, 실제로 뭐 어떻게 될지는 결과는 봐야겠지만 솔라나 1000달러 시대 잠깐이더라도 좀 봤으면 너무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 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크립토 타이탄, 이거는 알트 전체 시총 주간 차트입니다. 알트코인들은 폭발할 준비가 됐다. 나는 포트폴리오 다 채워놨고 이제 알트 시즌을 맞이할 준비가 됐다. 그러니까 과연 이제 우리가 준비가 됐나 이런 거 한번 자문을 해보고 상황을 조금 대비를 이제 하면 좋은 시기가 다가올 수도 있다라는 기본 전제가 깔려 있는데 기대가 됩니다. 작년 딱 요맘때 분위기, 작년 11월, 12월 그때 상황 정도로만 흐름이 이어져 준다라면 너무 아주 재밌는 상황이 등장할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궁금하죠. 머스타시도 이거는 알트 시총 2주 차트예요. 요거는 1주 차트, 요건 2주 차트인데 사람들이 곧 알트코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보지 못한다라면 난 도와줄 방법이 없어. 갓캔들이 로딩 중인 것으로 보인다. 갓캔들 한번 빵 하고 나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더블 바텀 만들고 첫 번째 웨이브 나와주고 하락수익이 만들고 돌파하고 부앙 2차 더블 바텀 만들고 1차 반등 하락세기 만들고 부황하면서 이제 2차 임펄스 웨이브가 다가올 거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트 시즌 올 거란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마이클 반데포페, 너무너무 알트를 일찍 사버려서 물려버렸지만 알트에 대한 기대감이 확실한 확신범의 관점을 통해서 멘탈 케어를 잘 해야 된다는 점을 무던히도 강조를 해왔던 포페 아저씨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건 우리가 경험한 가장 긴 약세장이다. 2014년에서 2016년보다도 더 긴 기간인데 우리는 지금 여기까지 왔다. 강세장이 곧 다가오고 있고 이건 우리의 기대치를 뛰어넘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 양반은 기존에 밝힌 자신의 기본 전략이 이번에 비트코인으로 저번 알트 반등장에서 비트코인을 수익화했고 알트 조금 빠졌을 때 알트들로 전환을 했고 그런데 너무 빨리 전환을 한 거죠. 연말에 이제 알트 시즌 오면 비트코인으로 다시 바꿔서 내년에 비트코인 고점에 비트코인 현금화 할 거다. 이게 이 사람의 큰 전략이다라는 점을 여러 차례 반복을 해왔던 건데 괜찮은 전략이에요. 물론 정반대 전략도 있죠. 정반대 전략도 있는데 그거는 뭐 사람마다 본인이 나한테 맞는 걸로 이제 가면 되는 건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전문 트레이더들 트레이딩 회사를 만들어서 트레이딩 교육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뭐 비슷하게 우리랑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비슷하게 접근하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트 시즌 인덱스 뭐 살짝 오르긴 했지만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 알트 시즌이라고 얘기할 것도 없고 상당히 귀여운 수준. 뭐 이 정도 뿡하고 그냥 뿡하고 올라선 그런 수준이고 빵하고 이제 치고 내딛는 이 상황. 이게 한 두세 달 정도에 걸쳐서 펼쳐지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우리의 기대감이고 역사의 반복성과 지금 시장에 들어오고 있는 유동성 확장의 분위기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을 해보면 연말에는 연말연시 이제 남은 게 사실 올해 이제 2달 반도 안 남았잖아요. 11월, 12월 미국 대선 이후부터는 더 반가운 섹시한 그림이 펼쳐지게 되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상황입니다. 블랙스완 캐피탈리스트가 XRP 얘기를 되게 조금 색다른 관점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음 XRP 급등은 미국 달러가 유동성 공급에 실패했을 때 유동성을 확보하려는 기관들의 공급 충격에 의해서 주도가 될 것이다. 이건 통화, 경제, 글로벌 부채를 안정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 역할을 할 것이다. XRP는 투기 수요가 아닌 필수 수요가 될 것이다. 이거 되게 경제의 어떤 통화 시스템의 기본 베이스로서의 XRP를 지금 전제로 깔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굉장한 어떤 맥시멀리스트 느낌이 좀 나죠. XRP $10,000 음모론의 기본 베이스가 지금 유사하게 깔려 있는데 과거에 2017년, 18년을 거치면서 6만% 랠리했을 때 이 정도로 큰 움직임이 오기 위해서는 금융 시스템에 어떤 이슈가 있어야 된다라는 되게 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파트 1에서 정리를 좀 간단히 봤던 것처럼 지금 미국의 어떤 경제 상황이나 시스템적인 이슈가 뭔가 이렇게 건전한 것 같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꼭 XRP를 찍어서가 아니고 암호화폐 영역, 비트코인, 암호화폐 영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과연 암호화폐는 기존 금융 시스템의 영역의 어떤 그런 모자란 점을
대체하는 리스크 해칭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 뭐 그런 생각들을 좀 갖게 만드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XRP 바라보고 있으면 좀 답답한데, 일단 항소심 관련해서는 뭐 법원이 오케이를 하는 것 같죠. 분위기 자체는 이제 이번 주에 새로운 한 주가, 이제 미국은 지금 밤이니까 월요일 아침이 밝으면 주 초에 뭔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법원의 멘트나 리플도 막 곧바로 항소 요지서 제출을 할 것 같으니까,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 조금 더 상황의 진전된 모습을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딱 지금 이게 XRP 차트인데 1년에 걸쳐서 엄청 빡세게 올랐던 2017년에서 2018년, 이때 그림만 보고 있으면 뭔가 나올 것 같잖아요. 이렇게 가게 되면 이제 뭐 75달러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런 기대감을 개인적으로는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뭐 늘 말씀드리지만 저의 타겟은 10달러이기 때문에 한 여기 어디 정도까지만 간다라는 거는 그렇게 지나친 기대감은 아닌 것 같고, 소송 리스크만 잘 마무리가 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놈의 소송 리스크가 너무 징글징글하게 가고 있다 보니까 약간 좀 허탈함도 느껴지고, 아무튼 그렇습니다만, 저는 XRP 비중이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그렇게 크진 않아요. 제일 컸었는데 그걸 저번 알트 강세장 때 조금 리밸런싱을 했거든요. 그래서 크진 않은데, 뭔가 이렇게 애정이 참 가면서도 애증도 함께 느껴지는 그런 부분, XRP. 그리고 실제로 일하는 거 보면 너무 잘하고 있어서 뭔가 일을 낼 것 같기도 하고, 특히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만약에 된다라면 SEC 위원장이 갈리게 되면서 새로운 리더십의 등장으로 기존에 진행 중이던 암호화폐 관련 우악스러운 소송들도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고, 뭐 여러 가지 참 복잡다난합니다. 복잡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차트들을 봐도 이제 그렇게 감흥 자체가 좀 예전 같진 않지만, 그래도 소송이 어쨌든 큰 항소심 자체가 핵심적인 부분을 가지고 SEC가 지금 건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되게 지역적인 걸 가지고 건드리고 있는 거라서 그렇게 낙담할 건 또 아닌 것 같고, 결국에 필요한 건 시간과 인내심인데, XRP 홀더분들 이런 부분들 잘 참고하시면서 멘탈 케어도 잘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수위 차트가 4시간 차트입니다. 알리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수위가 상승 평행 채널 안에서 머무르면서 2.6달러 반등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2달러 위에서 지지라인을 유지를 해야 된다. 이걸 조금 더 관찰할 필요가 있다 라면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수위가 너무 급격하게 올랐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했던 사람인데, 또 수위가 힘이 좀 이렇게 또 계속 나고 있습니다. 진짜 조금 강한 느낌인데, 수위는 지금 새로 들어가기에는 조금 약간 애매한 타임이 아닌가 싶어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아예 빠졌을 때 들어가든가, 아니면 여기서 더 오르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갖기에는 뭐 리스크도 있으니까, 또 언락 일정도 있을걸요 수위가. 그래서 뭔가 리스크가 좀 있으니까 수위 신규 진입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그런 디테일한 상황까지도 리서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찌는 뭐 지금 정치 민코인이 돼버렸죠. 일론 머스크 관련 종목으로, 일론 머스크는 또 트럼프와 또 이렇게 연계가 되다 보니까 도치코인 12시간 차트를 보니까 리테스트를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차트적으로 봐도 기대감이 있고,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도치도 힘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애쉬크립토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비트코인은 새로운 올타임 하이를 만들 것이고, 그리고 나서 이더리움이 올타임 하이를 이어갈 것이다. 우리는 민코인들이 하루에 100%씩 펌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이고, 비트코인이 살짝 조정받는 동안 알트코인들은 폭발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민코인들이 언제 어느 시점에서 움직여줄지 모르겠지만, 민코인들이 이렇게 미쳐 날뛰게 된다는 거는 시장의 유동성이 막 들어오고 있다는 거라서 알트 시총 전체가 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알트 순환매 양상을 또 자극할 수 있어서, 이게 순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애쉬크립토 말하는 것처럼 좀 일찍 올지 나중에 올지 모르겠는데, 전반적으로는
민코인이 한번 미쳐 날뛰면은 알트들 순환매 양상도 더 선명하게 펼쳐지더라. 뭐 이렇게는 조금 이제 바라볼 수가 있고, 민코인을 더 이상 근본 없는 민코인이라고 폄하하기에는 뭐랄까 암호화폐 시장에서 서브컬처 느낌이 좀 강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의 세부 분야로 이제 인식하고 대응을 하는 게 맞지 않나. 물론 이제 민코인들도 진짜 전문적인 민코인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뭐 이름 들어도 모르는 애들 가지고 뭐 부자가 되시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 개미들은 민코인 대응을 하더라도 민코인 대장급들 가지고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민코인은 진짜 어렵습니다. 진짜 잘못 들어가면 벼락 부자를 꿈꾸고 잘못 들어갔다가 벼락 거지가 한순간에 되는 게 민코인이잖아요. 그래서 민코인 대응을 하시더라도 초보자라면 민코인 대장들 위주로 바라보시는 게 좋지 않나. 뭐 개인적으로는 좀 안정적인 차원에서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비트코인 이제 조금 잘 가는 것 같은데, 사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2021년 11월에 FTX를 거치면서 절망의 과정을 거쳤잖아요. 그러다가 반등을 하다가 이번에 3월에 고점 찍고 하락 조정을 받으면서 약간 어떻게 되는 거지 하다가 지금 다시 이제 믿음이 좀 생길까 말까 하는 그런 국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스릴을 느끼고 정말 극강의 유포리아를 느낄 때, 그때가 이제 사이클 고점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약세장으로 진입하는 이 마켓 사이클 측면에서의 그런 흐름인 건데, 이거 잘 봐야겠죠. 유포리아 또 비트코인 100만 달러 간다 막 이런 얘기 나오면은 거의 고점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또 물론 그게 고점일지 않을지 모르죠. 이건 항상 결과론적인 거니까. 그런데 항상 미리미리 전략적으로 매도 타이밍을 분할로 언제 나는 어느 정도 물량을 매도하면서 엑싯 하겠다라는 게 미리미리 계획이 안 돼 있으면 이거 어려워요. 중간에. 왜냐면 더 갈 것 같거든. 사람 심리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 2021년 11월에 이때 비트코인 6만 9천 달러 찍었을 때 10만 달러 간다 다 그랬을 때, 그때 대응하신 분들이 승자고, 그때 10만 달러를 기대하고 있던 분들이 어마어마한 약세장. 이게 따지면 이게 2021년 4월, 이게 2021년 11월이죠. 그래서 이때 이제 10만 달러 간다 했을 때, 와, 이걸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어떤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더 치밀하게 전략적으로 뇌동매매하지 않는다, 이런 자세가 또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마켓 사이클 자체를 비교해도 지금은 이제 시작도 안 했어 라는 부분들, 지금 너무 흥분할 필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져와 봤어요. 지금 6만 9천 달러 위에 올라서 있다고 막 우리가 너무 흥분하고 이럴 필요는 없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네, 여러 가지 소식들 전해지고 있습니다. 잘 참고하시면서 현명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